보자. 사회의 층이라. 담당 지정사선은 헤세드. 이건 커피 냄새인가? 안녕, 롤랑. 우선 여기 편하게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고 있어. 안녕 헤세드.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니 고마운걸. 사소들끼리 힘내야 하지 않겠어? 어디 오랜만에 한번 마셔볼까? 이거 커피 맞아? 상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질 좋은 케냐 더블비 커피일 텐데. 아직 도서관 안에서 물질 구현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건가? 아우, 한번 마셔봐. 그럼 잠깐만 실례. 전혀 문제없는 향긋한 커피인걸? 이렇게나 신데? 이게 커피라고? 이 커피는 원래 좀 산미가 높긴 한데. 뭐? 원래 커피라는 건 텁텁하게 쓰거나 대충 설탕 넣어서 달게 먹는 거 아니야? 혹시 롤랑은 뒷골목 출신이야? 뭐 그렇긴 해. 어쩐지 예전에 칼리에게 커피를 타줬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네. 칼리는 누군데? 개브라야, 붉은 안개. 붉은 안개가 나와 같은 표정을 지었을 생각하니 웃기네. 맞아. 그때 표정은 정말 보기 좋았지. 첫 번째 삶의 이야기지? 우리가 외곽의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제법 좋았나 봐. 좋았지, 한동안은. 도시 어느 화려한 곳보다도 외곽의 그 초라한 연구실이 나에게 아늑했어. 그러던 중 비극이 어느 순간 닥친 거고. 갑자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서서히 스며든 거지. 이해 못할 건 아니야. 나에게 있었던 일도 어쩌면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닌 것 같거든. 이미 젖어가고 있던 거지. 시작부터 글러먹었으니. 난 시작부터 틀렸다고 말한 적 없는걸? 내 경우가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커피는 맛있다고는 못하겠지만 고마웠고 앞으로 잘 부탁해. 시간은 아직 있으니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고. 그리고 이제는 칼리도 커피를 잘 마시니 롤랑도 곧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 헤세드! 문 좀 열어줄래? 지금 손이 꽉 차서 말이야. 어서 와. 나도 거들어줄게. 이 정도로 많은 양의 책을 옮길 수 있다니. 나도 이 일에 점점 도 같은 것 같단 말이지. 뭐든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커피도 마찬가지고. 커피인가? 이번에는 입맛에 잘 맞을걸? 한번 믿고 마셔보지. 오! 이번엔 달달하면서 굉장히 맛있어. 야, 뭐라 해야 하나? 맞아. 이렇게 고급집에서 맛있는 커피는 처음이야. 그렇지? 예전에 개브라도 이 마키아토부터 시작했거든. 맛있는 커피란 게 이런 거였구나. 나이 30 넘고서야 알게 되는 것도 있다니. 뒷골목의 커피는 질러진 재료를 감추기 위해서 대부분 강한 단맛을 사용한다고 들었어. 그냥 쓰기만 한 것도 있지. 그래도 잠이 깨야 하거나 시간 죽일 때는 커피를 마셨어. 나도 같았어. 로보토미에서는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거든. 이미 식어버린 커피와 같은 무기력한 몸을 데워주는 건 따뜻한 커피밖에 없었어. 꾸역꾸역 아무 기대도 없이 일을 해왔지. 어지간히 힘들었나 보네. 맞아. 직원들은 환상체한테 죽어나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 계획을 세워봤지만 허사였지. 그렇게 점차 식어갔어. 지금은 좀 뜨끈하게 데워지기라도 했나? 그러네. 이번에는 롤랑 말처럼 뜨끈해. 나에게 주어진 만큼 이것저것 해볼 수 있거든. 무엇보다 다양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좋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잘한다면 다른 사서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의욕이 나는걸? 꽤 유도리 있게 생각하는 유형이구만. 예전보다는 모든 게 나아졌어. 이것도 자비라고 볼 수 있는 걸까? 누구의? 도서관장님의? 나도 믿기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곤 해. 난 잘 모르겠다. 엔젤라의 분노와 목표가 확실해 보여서 그 녀석이 가려는 길에 자비가 있는지 모르겠거든. 이 마키아토 맛있긴 맛있구만. 자꾸 입이 가네. 종종 올 때마다 새로운 커피들을 소개해줄게. 천천히 알아가 보자고. 좋지. 기대하고 있을게. 어김없이 이곳은 커피 냄새가 가득하네. 어서 와. 오늘은 인디고 마운틴인데 한 잔 마실래? 좋지? 커피의 맛은 늘 똑같은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맛이 각기 다르지.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했냐부터 얼마나 볶아내는가. 추출을 끊는 정도와 원두를 어느 정도로 분쇄했는가도 중요해. 입자의 크기에 따라 산미와 단맛이 결정되니까. 꽤 섬세한 음료였구만. 난 그냥 주는 대로 마셨는데 말이지. 도시의 사람들과 닮은 것 같지 않아? 뒷골목 출신인지 둥지 출신인지, 또 뒷골목이라면 어느 구역 출신인지에 따라 자라난 사람과 가치관이 판이하게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얼마나 험했는가도 포함해서 말이야. 음악의 골목에서는 음악을 못하는 자는 패배자로, 맛의 골목에서는 언제 자신이 식재료가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재배지의 방침이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 잠깐, 사람마다 다른 맛을 낸다? 상당히 23구스러운 발상인데. 혹시 너 몰래 손님들을 커피로 우려낸 건 아니지? 낭만이 없네. 농담이라고 생각할게. 나도 반 농담이었지만 말이야.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커피를 하나로 섞어주는 걸 블렌딩이라고 해. 블렌딩을 통해 아무리 질 낮은 커피라도 향미를 낼 수 있지. 사회학은 블렌딩과 닮았어. 온갖 사람이 잘 섞여 살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럴싸한데? 그렇지? 그리고 어떤 블렌딩 방법이냐에 따라 걸러지는 재료들이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커피콩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서 원하는 블렌딩 머신으로 스스로 가고자 해. 이왕이면 고급스러운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지. 갈려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말이지. 그래서 좋은 커피콩들을 얻기 위해 도시와 둥지는 끊임없이 속삭여. 가장 거대하고 개성 있는 맛을 섬세하게 채워줄 보충제가 필요하니까. 인생의 가치는 이곳에 있다.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과시하고 걸러진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렇게 모두 홀려서 자신을 파는 거야. 거짓이라 해도 뒷골목의 삶보다 둥지의 삶이 나은 건 사실이야. 그럴까? 날개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커피콩처럼 갈아놓고 있는데, 저마다의 날개는 자신의 둥지가 가장 아늑한 곳이라며 깃털들을 모집해. 둥지 안에서의 정책은 날개마다 상이하게 다르고 뒷골목은 그 정책에 맞게 뒤틀려가. 모두가 거대하고 달콤한 거짓말에 젖어 있어. 지금 자신의 행동이 최선이라고 애써 믿고 있는 거야. 최선이라고 믿는다니. 그게 최선인 거야. 뒷골목 삶에서 벗어나 날개에 입사해 안정적인 둥지의 삶을 보내는 것, 이 이상의 방법이 없어. 그렇다면 블렌딩 방법은 누가 정하는 걸까? 아니, 블렌딩이 필요한 걸까? 골라내는 것이 필요한 걸까? 각자 자신이 내는 향대로 살면 안 되는 걸까? 속 편한 소리 하네. 그런 의문을 품으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 걸까? 그런 거야. 커피는 잘 마셨어. 가볼게.
뭐하고 있어? 커피콩을 솎아내는 중이야. 이게 보기보다 손이 많이 가거든. 나도 엔젤라도 그리고 로보토미사의 직원들도 손님과 마찬가지로 속가진 거야. 개인이 어떤 욕망을 품고 있든 속한 사회에서는 아래로 속가질 뿐이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력이 개인을 묶어두고 있어. 사람과 사람이 맞닿고 살려면 규칙이 필요한 법이지. 오히려 그런 규칙조차 없으면 더 개판일걸? 규칙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해. 하지만 왜 전부 극단적일까? 뒷골목의 조직이든 해결사든 날개든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세운 규칙들인데 말이야. 쫓고 쫓기고 빼앗고 빼앗기는 게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머리 싸매봤자인데 넌 참 유별나네. 네가 겪은 고통과 상실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너는 도시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며. 정말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애써 불합리함에 대해 외면하는 걸까? 그래, 우리는 그냥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것뿐이니까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위를 빠르게 떠내려가기만 하면 돼. 롤랑도 도망치기 바쁘네. 난 둥지 출신이야. 그럴 것 같았어.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잘하는 환경이든 뭐든 미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머리마저 좋았으니. 엄청난 엘리트 납셨구만. 그렇지? 다들 나 정도면 A사에 입사하고 거기서도 높은 자리 하나 꿰차는 건 일도 아니라고 기대했어. 실제로 내 누나나 동생들은 쉽게 날개에 입사했거든. 사람들이 절실하게 들어가고 싶다는 날개는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지. 난 왜 그리 지루한 회사에 입사하려고 목매나 이해도 못했고. 그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다니엘은. 그런데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싶게도 연이라고는 전혀 없을 거로 생각한 뒷골목에 발을 들였지. 부잣집 도련님의 일탈이었으려나. 그랬다면 낭만적이겠지만 길 가다 그냥 납치당한 거야. 나도 모르게 휘말렸어. 뒷골목 사람도 아니고 둥지 사람을, 게다가 그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을 건드리다니. 뭐 어지간한 거물 조직이나 미친놈이었구만. 그게 사실은 카르멘과 칼리였어. 붉은 안개가 그랬다면 뭐 납득해야지. 정신 차리고 보니 둘은 옥신각신 말싸움을 하고 있더라. 칼리, 넌 예전부터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느니, 카르멘이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느니. 듣고 있으니 웃음이 나더라고. 무슨 만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니까. 사람을 착각했구만. 완전 헛똑똑이들이네. 그렇다니까. 그 둘은 정말 허당이었어. 듣자 하니 카르멘의 연구비로 사기친 놈을 잡으려다 그랬다는데, 칼리 눈에는 내가 그 사기꾼처럼 보였나 봐. 난 대충 사과받고 돌아갈 줄 알았지. 원래 있던 곳으로. 그런데 카르멘이 참 뻔뻔하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잠깐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야. 나같이 돈 냄새 풍기는 사람이 옆에 서 있기만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난 얼떨결에 휩쓸려서 알겠다고 했지. 뭘 하려나 싶었는데 뒷골목 어딘가에서 일장연설을 하더라고. 뒷골목에서 헛소리하는 놈들은 널렸으니 이상한 광경은 아니겠지. 맞아. 나를 옆에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우리 모두 지쳐있고 마음에 병이 있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더라고. 완전 헛소리군. 그런데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너무 당당하고 열심히 말했어. 사람들은 고개만 흘끗하고 제 갈 길을 가는데 말이야. 카르멘은 내가 본 사람들과는 무척 달랐지. 가지 않는 길을 가려는 사람의 눈과 목소리였어.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싶었지. 그렇게 작은 연설이 끝나고 카르멘은 날 바래다 줬어.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보고 들었지.
내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지옥 같은 풍경들을. 카르멘과 칼리는 뒷골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둥지의 사람들은 얼마나 의미 없이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줬어. 그날 둥지에 돌아오고 알지 못하는 죄책감에 밤새 몸을 떨었지.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이 어설픈 정의감에 눈 떴군. 맞아. 어설프다면 어설펐지. 그냥 재수없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카르멘의 연구팀에 내가 들어가 버렸지. 그렇게 간단히? 중간 과정이 너무 없는데? 당연히 집안에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건 사소한 거니까. 내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는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야, 다니엘은. 지금의 너에게도 그 마음이 좀 남아있나? 그래, 아직 남아있어. 그리고 올바르게 바꾸고 싶어. 이 다음이 있다면 말이야. 다들 너처럼 마음에 여유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는 마. 네가 그런 배부른 소리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풍요로웠던 삶 덕분이니까. 난 이만 가보련다. 엔젤라, 도서관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면서까지 책을 얻을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까지 정리한 도서관의 힘을 보면 충분히. 정제된 책을 얻기 위해서 손님들의 감정을 고조할 필요가 있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 손님은 사소와 소중한 걸 걸고 사투를 벌이지. 정제된 책?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소중한 거라면 뭐겠어? 자기 목숨이지. 맞아. 살아야 뭐든 할 테니까. 목숨이라는 걸 대가로 우리는 책을 얻기 위해 속가내고 있는 거야. 여전히 우리는 의견이 맞지 않네. 아직도 로보토미 때 일을 담아두고 있는 거야? 어떻게 있겠어? 직원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에너지 정제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었는데. 헤세드, 그건 다 대본이었어. 너의 그 배려심 넘치고 섬세한 마음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 위한 대본이었지. 난 그저 대본을 따랐을 뿐이고. 비난하고 싶다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 알겠지? 그래, 다 대본이었지. 하지만 이제 대본은 없잖아? 아니, 그때와 지금은 달라. 그곳은 개인의 선택 따위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잠드는 손님들은 위험성을 숙지한 채 도서관에 입장한 거야. 너희와 예전 이야기하는 것만큼 기분 더러운 것도 없네. 여기까지 하자. 도망쳐버렸네? 분위기 살벌한데? 넌 참 사람 속을 잘 긁는다니까. 그리고 커피도 잘 타지. 그래, 헤세드 네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마신 커피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았으니 평범한 커피는 앞으로 못 먹을 것 같단 말이지. 듣기 좋은 소리네. 신맛과 탄맛의 차이가 이렇게 미묘하고 감칠맛 날 줄 몰랐어. 그렇지?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을까? 단지 우리가 알고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적어서 당장 앞에 놓인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 마치 지령만을 바라보는 검지나 의뢰에 목매는 해결사들처럼. 말이 나와서 그런데 검지는 정말 지령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아마도 그럴 거야. 어디에서 누가 어떤 의도로 지령을 주는지도 모르고 따르는 건 정말 씁쓸하네. 어쩔 수 없지. 검지가 극단적이긴 해도 크게 보면 도시 전체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를 거대한 지령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조차 내 것이 맞는지 희미해지고. 도시가 늘 이런 모습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지.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곳에서 살아남아야 할 뿐이야. 사람들이 엉키고 엉켜 만드는 거대한 흐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도시의 이야기를 보면 슬픔에 잠기곤 해. 예전에 나와 동료들이 겪은 일들, 그리고 그 후의 한 일들까지 포함해서 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도시를 바꾸고자 하는 일에 참여한 거야. 그래서 결과는? 알다시피 도시는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뒤틀림으로 인해 더 골치 아파졌지. 꼴 좋다고 생각해?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해. 도시가 바뀔 리 없지. 정말로? 도시의 아픔이 왜 반복하는지 안다고 해도? 네 말대로 도시가 왜 이따위 지경이 됐는지 알고자 했으면 푼돈 하나 내지 못해서 조직에 죽는 사람도 없었을 거야. 계약 조건이란 명목으로 사지로 몰리는 해결사도 없을 거고 날개에 소모품처럼 갈리는 사람도 없었겠지. 안다고 바꿀 수 있다면 말이야. 결국 아는 것만으로 바꿀 순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 흐름은 너무나 커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 바뀐다는 게 아니야. 바로 바꿀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뭘 한다고 그런 속편한 소리를 해? 그냥 다들 참고 사는 거야. 그럴 여유 따윈 없으니까. 언제까지 도망만 치려고? 도망치는 게 아니야. 엔젤라도 너도 단순히 자기에게 거짓말을 할 뿐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실제로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도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도시에서 약속만큼 가벼운 단어가 있을까? 약속이란 것도 힘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제발 여기서 못 본 척 해줄 수 없어? 대체 그 계약은 뭐였는데? 계약을 어기고 신용을 떨어뜨리면 해결사 인생 끝인 거 알지? 다시 천천히 읽어봐. 이런 말장난을 하다니. 그러게 엔케팔린을 왜 빼돌려? 모난 짓만 안 해도 별 문제 없었을 텐데. 부탁할게. 난 전혀 몰랐어. 그게 엔케팔린인지도 몰랐고 오사로 이송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고. 알잖아, 이바다. 다음엔 꼭 계약 사무소를 거치라고. 너도 언제까지 기고만장할 수 있는지 보자고. 두고 봐. 너도 같은 방식으로 도시에서 돼질 테니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들 뿐이다. 모르셨어요? 날개전쟁 참전자는 둥지로 이주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하지만 분명 참전 전에는 둥지 이주 우선권을 배정해준다면서. 분명 우편이 갔을 텐데요. 규정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 이게 무슨 싸구려 경품 수령도 아니고 날개 정도나 되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아실 만큼 아시는 분이 왜 이러세요? 목소리 높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제발. 둥지 이주권만을 믿었다고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설령 당신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오간 협약이니까요. 지금까지 둥지 이주권을 믿고 참전했다가 돼진 놈들은 대체 뭔데? 두고 봐. 케이사든 아이사든. 아니, 어떤 날개든 손을 벌리기만 해봐. 너희 손을 잡기는커녕 잘라줄 테니까. 그래도 돈은 확실히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계약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피하세요. 뭐 어차피 다 아시는 거죠? 엿먹어.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미안해. 연기전쟁 참전자는 둥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니.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어. 둥지는 아니지만 이곳도 굉장히 안전한 거 알죠? 음악의 골목이라니 낭만적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둥지보다는. 그리고 난 반대였어요. 둥지로 이사하는 건. 날개들이 의뢰하는 둥지 안의 더러운 일거리를 많이 받고 겪었잖아요. 적어도
둥지에서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목숨을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 뒷골목 사람의 목숨보다는 값어치가 높다고. 우리는 몰라도 우리 아이는... 글쎄, 이것도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런 부모가 있는 아이를 누가 건드리겠어? 그런가... 또 우중충했던 얼굴이 나오네. 이제야 좀 사회성이 생겼나 싶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롤랑, 우리가 이렇게 번듯한 집에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알잖아요. 해결사들의 삶을.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무슨 일이 생겨도 전부 당신 탓 아닌 거 알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무슨 괜한 소리를 하고 그래. 이렇게라도 안 해두면 혼자 극단적인 생각할 게 뻔해서. 자, 약속. 나 약속 잘 안 하는 거 알잖아. 자자자, 약속. 확실하지? 그래. 너만 믿는다. 무슨 연락이에요? 예전 친구 기억나? 올리비에. 당연히 기억나죠. 같은 사무소 동기였잖아요. 그 친구가 잠시 손을 빌려달라고 해서. 설마 해결사 일? 급하게 손이 좀 필요한가 봐. 걱정하지 마. 위험한 일은 아니니까. 머릿수만 채워주면 되는 일 같더라고. 장소는? 25구. 추운 곳 가네요. 거기 파 좀 맛있는 거 기억나죠? 올 때 하나 사와요. 여화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다녀옵죠. 그리고 고마워. 허락해줘서. 얼마 안 남은 당신 친구 잃게 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절박함에 고개를 돌렸다. 나와 내 가족이 더 우선이기에 내 절박함에 등 돌린 자들을 저주했다. 서로 아픔에 등을 돌린 채 갈 길을 갈 뿐. 이 상황에 그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모두 살기 위해 도시의 고통에 박차를 가하는 거겠지. 롤랑? 항상 도망칠 수는 없어. 나도 알아. 이 빌어먹을 세상과 도시가 저주스러워도 이 바닥에 발을 딛고 똑같이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혼자선 이 개같은 도시를 바꿀 수 없다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사실을 안다고 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 흐름을 거스를 순 없어. 아무리 분하고 싫어도 살기 위해 모든 자존심 따위 내팽개치고 바닥을 기며 수긍해야 해. 도시는 바뀌지 않을 거야. 인간이 있는 한 도시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 상처받아야 하는 것이 일상인 곳이라고. 부끄러움에 딱지가 얹고 굳은 살이 박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잖아. 고통이여. 넌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겠기에 난 마침내 너를 존경하기에 이르렀다. 수치스러운지도 모른 채 등을 돌리고 도망치기만 한 시절이 있어. 나 스스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할 뿐이었지. 도망자는 언제나 도망자일 뿐. 자신이 씌운 낙인은 사라지지 않더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던 일들에 대한 부끄러움, 나도 벗어날 수 없어. 모르는 놈의 고통은 나 때문이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은 앞으로도 분명 있겠지. 그래야만 하는 걸 당장 바꿀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 수는 있을 테지. 내가 발 담그고 가세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만으로 많은 게 바뀔 거고. 아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해낼 힘이라고는 없는데. 롤랑, 알고 있다는 사실로 충분한 거야. 지금 당장은 삶에 쫓겨 깊숙이 묻혀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언제든 끌어올릴 수 있지. 네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다시 끌어올릴 때
한 번이 아니어도 좋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너도 이 도시도 그 누구도 그 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야. 부끄러움. 내가 이 도시에서 고통의 반복에 가세하고 있다는 수치심. 내 생각은 그래. 네가 하려는 말은 알겠어. 이제 인정할게. 그래. 분명 그렇지. 모두 그런 자각조차 없이 사니까. 이해해주다니 감격스러운데? 커피 잘 마셨어? 또라고?